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현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인질극 소식입니다. 시작으로 10분당 한 명씩 죽는 거야, 알았어? 지금 당장 하채연이 데려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하채연입니다. 왜 나를 부른 거죠? 알고 싶어요? 1시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인질 분명 더 있어. 우리가 잡자. 네, 저희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먼저 현빈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협상이라는 영화에서 민태구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어요. 그냥 처음에는 인질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죠. 어떤 면이 가장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가장 재밌게 다가왔었던 부분이었나요? 일단 감독님이랑 이 작품을 하기로 해서 만나서 이제 얘기했을 때 민태구라는 인물이 어떤 하고 있는 일이나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요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태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나 이 인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조금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뿐 아니라 촬영에 들어가면 사실 영화라는 작업이 계속적인 협상과 그렇죠.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감독이나 혹은 다른 배우들과의 어떤 협상의 기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통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죠. 영화에 대해서 이 작품을 할지 말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할지,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고, 후반 작업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개봉할 때 되면 이제 또 관객분들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소통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갈 때 감독님과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감독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국 캐릭터에 대해서도 많이 감독님이랑 소통을 했었죠.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1인극을 하듯이 네. 혼자서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배우들로서는 굉장한 제약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랐어요. 이질감도 있었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적응이 돼갔고 1인극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어떤 제약을 줄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공간이 주는 제약은 분명히 있죠. 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네, 그 1인극이니까 내 맘대로 네, 안 되면 다시 하지 뭐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민태구라는 인물한테는 그게 적합한 방법이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한 공간, 작은 공간에 민태구라는 인물이 있다고 연기 자체까지 그렇게 갇혀버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감독님과의 그 수많은 대화들, 전형성들, 어떤 이런 거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넓은 공간처럼 내 마음대로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니터 멀리서 어디선가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연기하고 있을 손예진 씨라는 배우를 사실 좀 더 가까이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면서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는 좀 멀리 있지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손예진 씨라는 배우가 하채윤 역할을 했을 때 참 제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기분이. 물론 만나고 싶었던 배우이기도 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이원 촬영이라는 기법으로 촬영을 한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 너머 그 사람의 어떤 연기에 대한 기운이나 에너지들이
넘어와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막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충분히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이제 현빈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라는 것에 처음 눈을 떴던 게 고등학교 때라고 네, 알고 고등학교 있어요. 때. 어떤 연극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주었었던? 저 고1 때는 여장했었어요. 뭐 예쁠 충격이죠. 것 같긴 하네요.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팬티 스타킹도 처음 신어보고. 진짜로요? 네, 여장이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연극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각색다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물론 연극 무대라고 저희는 올리지만 학예회 같은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같이 보내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어떤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그거를 실행을 시키고 참 그런 것들이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도 너무 좋았었고 이제 커튼콜 할 때 그 박수 소리도 너무 좋았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건데도 그걸 뭔가를 잘 봤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연극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업까지 온 좋은 케이스죠. 드라마에서 주로 현빈 씨를 봤던 관객들이라면 로맨틱하다, 뭐 부드럽다 하는 그런 어떤 얼굴이나 목소리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유독 영화와 함께 할 때는 몸을 더 많이 쓰는 역할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늘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찾아요. 네, 그게 뭐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깃거리의 다름, 캐릭터가 갖고 있는 다름들을 찾는데 희한하게 영화에서 그랬던 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그것들을 특화시켜서 깊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폭발력 있게 확 몰입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또 영화의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영화에서는 이런 몸 쓰는 것들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지라고 선택 기준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공조에서는 뭐 유해진 씨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서로의 빈 구석들을 서로 다 채워주는 그렇게 합쳐놓으면 굉장히 완벽한 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진태가 못하는 걸 철령이가 이렇게 해주고 철령이가 못하는 걸 진태가 또 해주고 김성우 감독님과는 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작품 창궐이 있긴 하지만 이 유해진 배우하고 다른 공조 수사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건 없으세요? 아니, 그 당시 때도 얘기했었어요. 공조 2가 혹시 만들어지면 형이 몸을 쓰십시오. 제가 이걸로 할 테니 이런 얘기. 그리고 북한에서 합시다.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잖아. 꾼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네.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기를 그쵸. 한 2시간 정도 스크린, 영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로서 나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됐던 어떤 순간들이 있으신지. 배우에 대한 확신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연극을 접하고 대학교를 그렇게 진학을 하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직업이 되는 순간 한순간도 배우에 대한 확신을 버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확신이 없던 적은 없는데 연기에 대한 확신은 언제 생길까라는 거는 늘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컷 사인이 나고 오케이 사인이 나고 뒤로 돌았을 때 그래 이 연기였어.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 라는 확신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정말요? 없어요. 네.
늘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아, 이렇게 해볼 걸, 이렇게 해볼 걸, 막 이런. 물론 막상 또 카메라 앞에 서면 그렇게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거의 연기에 대한 확신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같이 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고 감독님들이 있고 있어서 그게 맞아라고 믿고 가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다였을까라는 게 늘 충돌하죠. 만추에서 흔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You want me to be good? I'll be good. You want me to be bad? I can be bad. Satisfaction guaranteed. 그렇게 관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상태인가요? 늘 고민해요. 그 지점도.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진짜 상업적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드라마로 보여드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연기나 그게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더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영화에서 조금 이렇게 깊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고 또 반대로 해본 적도 있고 늘 충돌해요. 근데 글쎄요, 저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관객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이 좋다고 그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 그분들은 제 곁에 없을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면. 네. 그래서 다름을 찾는 것 같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내공이 쌓이면 그 변화의 폭이 언젠가는 커질 거라는 또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스펙트럼이 안 돼서 작을지언정 그 작은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미래 보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현빈 배우가 앞으로 10년 동안 꼭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네. 그리고 이 열정이 계속 남아있다면 계속 이렇게 다른 소재들과 다른 캐릭터로 그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제 스스로서의 욕심일 수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현빈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공조와 합리적인 협상으로 가꾼 배우 현빈이 사는 영화 세상. 좋은 동료로서 계속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공조, 좋은 협상들을 이루어왔고 그것의 결과물들로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또 아름다운 세상을 사실은 보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세상들을 보았던 것 같고 좋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바람을 담아서 작성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현빈 배우가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추천 영화가 있다면 한 편만 골라주신다면? 저는 네,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올레TV 보시죠? 보죠. 올레TV TV 쿠폰입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아니요. 네. 장수가 혹시 안 늘어났나 싶어서. 네, 장수는 항상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래도 보실 만한 영화는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참고로 다음 달에 한 번 더 봐야 될 네, 조금 더. 네, 참고로 다시 한 번 또 만나 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현빈 배우를 잘 보고서 또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오늘 자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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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올레TV